성규 씨, 왜 누가 절 미행해요? 박혜진이 숨을 헐떡이며 복지관 뒷문으로 뛰어왔다. 70세의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손에 든 노트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 끝에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와요. 나는 혜진을 복지관 창고로 데려갔다. 문을 닫았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 전부터요. 누가 계속 따라와요. 집 앞에 낯선 차도 있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지 말랬더니. 네. 나는 지팡이를 들었다. 평범한 나무 지팡이. 76세 노인의 보조도구. 하지만 진짜 용도는 달랐다. 지팡이 손잡이를 3번 눌렀다. 찰칵. 창고 벽면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벽 뒤에는 비밀 공간이 있었다. 무전기, 도청 탐지기, 암호화된 파일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나. 검은 양복을 입고 뒤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혜진이 사진을 봤다. 이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국정원 대공수사이팀 출신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당신. 나는 그녀의 노트를 봤다. 최근 도청당한 흔적이 있었다. 신분 노출됐습니다. 혜진이 주저앉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무전기를 켰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는 섀도우 -7. 타겟 확인. 보호작전 개시. 마이너스. 일주일 전.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마이너스. 오전 10시. 동네 복지관에 도착했다. 나는 오성규. 76세. 은퇴 노인이다. 매일 이곳에 와서 바둑을 둔다. 그게 내 일상의 전부였다. 또 왔네. 복지관 직원이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바둑판 앞에 앉았다. 상대는 없었다. 혼자 바둑돌을 놓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양반 왜 맨날 혼자야? 고집불통이래. 아무도 안 끼워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다. 나는 바둑을 두는 게 아니었다. 감시하고 있었다. 바둑돌을 놓을 때마다 창밖을 봤다. 복지관 앞도로, 주차된 차들, 지나가는 사람들, 모든 것을 기록했다. 머릿속에 30년간 훈련받은 습관이었다. 오후 2시 복지관장 김태호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의 남자. 항상 나를 싫어했다. 오 선생. 그가 나를 불렀다. 네.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 계실 거예요? 네. 다른 분들한테 방해 안 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가 나를 한번 훑어보고 갔다. 나는 다시 바둑돌을 놓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70세쯤 되어 보였다. 흰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눈에 상처가 있었다. 무언가를 겪은 사람의 눈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봉사하러 온 박혜진입니다.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아, 네.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이 복지관을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멈췄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바둑돌을 놓았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 어딘가 익숙했다. 30년 전 한 사건에서 본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됐다. 복지관이 문을 닫았다. 나는 집으로 향했다. 좁은 원룸. 혼자 사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박혜진. 누구일까? 왜 익숙할까?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30년간 숨겨온 과거. 국정원 대공수사이팀. 그림자처럼 살았던 날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복지관에 갔다. 혜진이 이미 와 있었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차를 따라주고 있었다. 여기요, 따뜻하게 드세요. 밝은 미소였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바둑판 앞에 앉았다. 바둑돌을 놓기 시작했다. 그때 혜진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혼자 두세요? 네. 심심하시겠네요. 괜찮습니다. 혜진이 옆에 앉았다. 저도 바둑 좀 둘 줄 알아요. 같이 하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좋습니다. 혜진이 흰 돌을 잡았다. 게임이 시작됐다. 그녀는 꽤 잘 두었다. 어디서 배우셨소? 아버지한테요. 어릴 때.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혜진이 말했다. 성규 씨는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3년 됐습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무슨 일이 있으셨소?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냥 혼자 살게 됐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게임이 끝났다. 내가 이겼다. 잘 두시네요. 혜진이 웃었다. 당신도 잘 두시오. 내일도 하실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혜진이 일어섰다. 그럼 내일 봐요. 그녀가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자주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오후에 나는 복지관 창고에 갔다. 청소를 핑계로. 사실은 감시 장비를 확인하러. 창고 벽 뒤에 숨겨둔 공간. 무전기, 파일, 사진들. 30년간 모은 기록이었다. 나는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1994년 사건. 간첩 색출 작전. 그때 한 여성 목격자가 있었다. 이름 박혜진. 나이 당시 40세. 심장이 뛰었다. 그녀였다. 30년 전 내가 보호했던 사람. 작전 후 신분을 받고 사라졌던 사람. 왜 여기에 나타났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나는 파일을 닫았다. 뭔가 이상했다. 그녀가 여기 온 이유. 그리고 그녀의 불안한 눈빛.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마이너스. 3일 후.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혜진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혜진이 말했다. 그런가요? 사실 좋았다.
3년 동안 혼자 바둑을 두다가 누군가와 함께하니 다른 느낌이었다. 그때 김태호 관장이 다가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오 선생. 네. 잠깐 얘기 좀 하죠. 나는 일어섰다. 혜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다. 괜찮습니다. 나는 관장을 따라 사무실로 갔다. 문이 닫혔다. 김태호가 말했다. 오 선생,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요? 어제 저녁 복지관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CCTV를 확인했는데 그가 노트북을 켰다. 영상이 나왔다. 어제 저녁 내가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오 선생이 창고에 들어갔더군요. 청소하러 갔습니다. 청소요? 김태호가 비웃었다. 물건이 없어진 시간과 딱 맞는데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훔쳤어요? 모릅니다. 김태호가 일어섰다. 오 선생, 솔직히 말해요. 당신 여기서 문제만 만들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당신 싫어해요. 고집불통에 말도 안 하고.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이제는 도둑질까지?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김태호가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문제만 만들어요. 여기서 나가요. 나는 떨리는 손을 참았다. 30년간 훈련받은 인내심. 하지만 분노가 치밀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혜진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김태호가 짜증을 냈다. 박 봉사자,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소리가 들려서요. 성규 씨한테 왜 그러세요? 이분이 도둑질을 했어요. 혜진이 놀랐다. 도둑질이요? 성규 씨가요? 네. 증거도 있어요. 혜진이 나를 봤다. 성규 씨. 나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복지관을 나오며 생각했다. 김태호가 나를 모함한 이유. 단순히 싫어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혜진이 나타난 후에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다. 집에 돌아왔다. 침대에 앉았다. 지팡이를 바라봤다. 30년간 함께한 물건. 겉보기엔 평범한 지팡이. 하지만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저녁,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성규 씨, 무슨 일이요? 좀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데요?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나는 긴장했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어제 저녁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다시 걸으면 발소리가 들려요. 혹시 얼굴을 봤소? 아니요. 무서워서 빨리 뛰어왔어요. 다른 건요? 혜진이 잠시 침묵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있어요. 차요? 검은색 세단이요. 밤마다 와서 서 있어요. 나는 생각했다. 검은 세단. 미행. 익숙한 패턴이었다. 혜진 씨. 네. 오늘 밤 외출하지 마시오. 왜요?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소. 성규 씨, 뭔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일 복지관에서 만납시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창밖을 봤다. 골목 끝에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 세단.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30년 전의 감각이 돌아왔다. 감시당하고 있었다. 나도 혜진도. 다음 날 복지관에 갔다. 혜진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성규 씨, 무슨 일이요? 오늘 아침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다.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이거요. 제 일기장인데 뭐가 문제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제가 서랍에 넣어뒀는데 책상 위에 있었어요. 나는 노트를 받았다. 열어봤다. 페이지 사이에 작은 점이 있었다. 빨간색 도청 장치의 흔적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것이다. 혜진 씨, 네. 오늘 저녁에 복지관으로 오시오. 왜요? 보여줄 게 있소. 혜진이 불안한 눈으로 봤다. 성규 씨, 뭘 아세요? 제발 말해주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70세의 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 전과 같았다. 그때도 그녀는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오늘 밤에 다 말해드리겠소. 나는 일어섰다. 그때까지 조심하시오. 복지관을 나왔다. 집으로 가며 생각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9시. 혜진이 복지관 뒤로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성규 씨, 왜 누가 절 미행해요? 나는 그녀를 창고로 데려갔다. 문을 닫았다. 혜진 씨, 진정하시오. 어떻게 진정해요? 누가 계속 따라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지 말랬더니. 네. 나는 지팡이를 들었다. 손잡이를 3번 눌렀다. 찰칵. 벽면이 열렸다. 혜진이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무전기, 도청 탐지기, 암호화된 파일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 젊은 시절의 나. 국정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혜진이 사진을 봤다. 이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국정원 대공수사이팀 출신입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정원요? 네. 30년간 간첩을 추적했소. 그럼 당신이. 오성규는 가명이요. 코드네임은 섀도우 세븐. 혜진이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파일을 꺼냈다. 1994년 사건 기록. 이거 보시오. 혜진이 파일을 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제 사진이잖아요. 맞소. 30년 전 당신을 보호했던 작전이요. 보호요? 당신은 간첩 조직의 목격자였소. 우리가 신분을 바꿔주고 숨겨줬소. 혜진이 떨었다.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네. 하지만 왜? 나는 그녀의 노트를 가리켰다. 당신 신분 노출됐소. 뭐라고요? 30년 전 조직 잔당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당신을 찾고 있소.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노트에 도청 장치가 있소. 그리고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검은 차가 보였다. 저 차, 일주일 전부터 나타났소. 혜진이 겁에 질렸다.
그럼 저 위험하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나는 무전기를 켰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기는 섀도우 세븐 타겟 확인. 보호작전 개시. 잡음 섞인 응답이 왔다. 섀도우 세븐 확인됨. 지원 보내겠음. 혜진이 나를 봤다. 성규 씨, 아니, 당신은 76세 은퇴 노인이 아니요. 현역은 아니지만 여전히 임무 중이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지켜주겠소. 30년 전처럼.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믿어도 되는 거죠? 평생 그림자로 살았소. 거짓말은 안 하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요. 나는 창밖을 봤다. 검은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이 시작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혜진과 함께 비밀 공간에 있었다. 혜진 씨,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오? 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기억해요. 어떻게 잊겠어요? 말해주시오.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1994년이었어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회사 창고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서류들이요. 어떤 서류요?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 목록이었어요. 기밀 정보도 있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났다. 그 사건, 내가 담당했던 작전이었다. 저는 무서워서 신고했어요. 국정원에. 그래서 우리가 갔소. 네. 그리고 당신이 왔어요. 혜진이 나를 봤다.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조직이 저를 찾으러 왔을 때 임무였소. 임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한테는 목숨이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나는 말없이 들었다. 작전 후에 신분을 바꿔줬죠. 새 이름, 새 주소. 박혜진으로. 네.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숨어서. 혜진이 울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또 찾아온 거예요? 나는 파일을 꺼냈다. 최근 정보 보고서. 조직 잔당이 활동을 재개했소.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소. 왜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당신이 유일한 목격자요. 증거를 갖고 있소. 혜진이 놀랐다. 증거요? 저는 아무것도. 나는 그녀의 노트를 가리켰다. 그 노트, 30년 전 당신이 적은 것 아니오? 혜진이 노트를 봤다. 이건 그냥 일기장인데요? 뒷표지를 보시오. 혜진이 뒷표지를 열었다. 작은 주머니가 있었다. 그 안에 마이크로필름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 기밀 문서요. 당신이 증거로 보관한 거요. 혜진이 충격을 받았다. 저는 몰랐어요. 우리가 넣어둔 거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는 마이크로필름을 들었다. 이게 있는 한 당신은 위험하오. 하지만 동시에요? 이게 있어야 그들을 잡을 수 있소. 혜진이 떨었다. 성규 씨, 저 어떡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켜주겠소. 약속하오. 혜진이 내 눈을 봤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30년 전 임무가 끝났을 때. 네. 당신이 사라진 후 후회했소. 뭐요?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소.
임무만 끝내고 떠났소. 나는 한숨을 쉬었다. 30년간 그 후회를 안고 살았소. 혜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성규 씨, 이번엔 끝까지 지키겠소. 약속하오.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을게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했다. 시작됐소. 준비하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복지관에 갔다. 김태호 관장이 나를 보자 놀랐다. 오 선생, 출입 금지라고 했잖아요. 나는 무시하고 들어갔다. 잠깐 얘기합시다. 뭐요? 나는 그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문을 닫았다. 김 관장, 솔직히 말하시오. 뭐요? 왜 나를 모함했소?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모함이라니요? 당신이 도둑질을.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들어보시오. 버튼을 눌렀다. 김태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오성규를 복지관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좋아. 그래야 박혜진을 감시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김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디서? 내가 30년간 뭘 했는지 모르시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누가 시켰소? 누가 당신한테 지시했소? 김태호가 떨기 시작했다. 저는 말하시오.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로만 연락했어요. 뭐라고 했소? 박혜진을 감시하고 당신을 내보내라고 했어요. 돈을 많이 줬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예상대로였다. 조직 잔당이 김태호를 매수한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경찰에 신고하겠소. 하지만 협조하면 봐주겠소. 협조요? 그들이 연락하면 나한테 알리시오.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혜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예상대로요. 누군가 김 관장을 매수했소. 누가요? 조직 잔당이요. 당신을 찾기 위해. 혜진이 겁에 질렸다. 그럼 어떡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걱정 마시오. 이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할 수 있소. 어떻게요? 그들이 연락하면 김 관장이 알려줄 거요. 그때 잡으면 돼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성규 씨, 무섭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30년간 이런 일을 했소. 익숙하오. 하지만 이젠 76세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혜진이 웃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당신도 대단하오. 30년을 버텼으니. 우리는 함께 복지관을 나왔다. 밤이 깊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김태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 선생, 그 사람들이 내일 온다고 합니다. 어디로? 복지관으로요. 박혜진을 데려가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준비하겠소. 전화를 끊었다. 혜진에게 말했다. 내일이요. 무서워요. 괜찮소. 내가 있소. 다음 날 저녁. 복지관이 닫힌 후 나와 혜진은 창고에서 기다렸다. 9시 차 소리가 들렸다.
세 대의 검은 차가 도착했다. 남자들이 내렸다. 5명이었다. 박혜진 어디 있어? 한 남자가 소리쳤다. 김태호가 나왔다. 안에 있습니다. 남자들이 복지관으로 들어왔다. 나는 무전기를 켰다. 섀도우 세븐 타겟 진입. 작전 개시. 확인됨. 30초 후 진입. 나는 혜진에게 말했다. 여기 있으시오. 나가지 마시오. 성규 씨, 괜찮소? 나는 창고를 나왔다. 남자들 앞에 섰다. 찾는 사람이 나요? 한 남자가 웃었다. 노인네가 왜 여기 있어? 나를 모르시오? 모르는데? 나는 지팡이를 들었다. 코드네임 섀도우 세븐 30년 전 당신들 조직을 추적한 사람이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박혜진은 내가 지키고 있소. 한 남자가 총을 꺼냈다. 늙은이가 죽고 싶어?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며 사람들이 들어왔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 국정원이다. 움직이지 마라. 남자들이 당황했다. 총소리가 났다. 하지만 순식간에 제압됐다. 모든 게 끝났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30년 만의 작전. 성공이었다. 혜진이 창고에서 나왔다. 성규 씨. 그녀가 달려왔다. 나를 안았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따뜻했다. 국정원 요원이 다가왔다. 섀도우 세븐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소. 이제 편히 쉬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요원들이 남자들을 연행했다. 복지관이 조용해졌다. 나와 혜진만 남았다. 성규 씨, 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다. 이제 안전하오. 조직이 잡혔으니. 그럼 당신은요? 나요? 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국정원 배지였다. 혜진 씨. 네. 나는 배지를 그녀의 손에 올려놓았다. 난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소. 코드네임만 있고 진짜 이름은 없었소. 혜진이 배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젠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당신 곁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소.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성규 씨, 아니, 이제 진짜 이름을 말해드리겠소. 나는 미소 지었다. 오성규가 아니요. 김진우요. 김진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말하오. 혜진이 울었다. 김진우 씨. 아니, 진우 씨. 네.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76세와 70세. 늦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장 진실한 사랑이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복지관에 다시 갔다.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봤다. 오 선생님, 아니, 김진우 선생님. 소문이 퍼졌다. 고집불통 노인이 사실은 전설적인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것. 혜진과 함께 바둑판 앞에 앉았다. 한판 하실래요? 좋소. 바둑을 두며 이야기했다. 진우 씨. 네. 행복해요? 나는 생각했다. 76년 인생. 30년은 그림자로 살았다. 이름도 없이, 존재도 없이.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내 이름을 되찾았다. 내 삶을 찾았다.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 네, 행복하오. 혜진이 웃었다. 저도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오후였다. 나는 바둑돌을 놓으며 생각했다. 더 이상 감시하지 않는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김진우, 76세, 전 국정원 요원. 그리고 지금은 혜진 곁에 남자. 내 인생의 마지막 임무. 그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난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소. 이젠 당신 곁에서 사람으로 살고 싶소.